자, 이제 2021학년도 수능 특강 수열의 극한부터 들어가 보는데, 이제 개념 강의는 말이죠. 개념을 먼저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개념 강의는 따로 찍어서 교과서 강의를 보낼 때도 같이 붙여서 보내기 위해서 개념을 갖다가 문제랑 구별해서 개념 설명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개념 강의 안 듣고 들으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제 먼저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렴과 발산을 갖다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렴이라는 거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자, 이거를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열의 일반항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일반항이 다가가는 대상, 그 값이 어떤 값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퍼져나갈 수도 있고, 진동 발산할 수도 있다고 다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만 관심이 있고요. 자, 참고로 이제 수투에서 공부했던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관심이 있지만, 주로 함수의 극한은 x를 어떤 특정 값으로 보냈을 때 fx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점에서 그지 함수가 뭐 끊어져 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끊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관심 대상이 함수의 극한의 특징이라면 관심 대상이, 수열의 극한은 n이 3으로 갈 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n이 3으로 갈 때는 그냥 세 번째 항인데 뭐 그지? 그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만 관심이 있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이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르고요. 그 수렴하는 수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이, 수열의 값이 말이야, 어떤 값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렴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2분의 1의 n제곱을 실제로 찍어보는 거야. n 대신에 1 넣으면 자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n을 점점 무한히 크게 보내면 그 수열의 값이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때 우리는 이 수열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요 0은 극한값이 0이다라고 이제 부르고요.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지? 이때 이 0은 0에 무지무지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n분의 1.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찍어봅니다. 1 집어넣었을 때 1,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어보는 거야.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가서 n이 점점 커질수록 이놈도 0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른다 말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요거는 뭐지? 1 집어넣었을 때도 2, 2 집어넣었을 때도 2, 3 집어넣었을 때도 2, 4 집어넣었을 때도 2,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찬가지 2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을 좀 잘못했죠. 2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2가 돼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랑 요 밑에 있는 요놈은 살짝 차이가 있는 거야. 둘 다 수렴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얘는 0으로 가까이 간다의 의미의 수렴이고요. 얘는 그냥 정확한 2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렴에도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수렴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수렴이 있고 정확하게 2가 되는 수렴이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른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부른다. 자, 등비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요놈이 1보다 작은 값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이 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모 차수가 분자보다 훨씬 큰 값은 0으로 간다라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만 0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n제곱분의 n, 이런 것도 0으로 가는 거고, n세제곱분의 n제곱, 이런 것도 0으로 가는 거라서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가는 분수값은 항상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수는 극한치해봤자 그대로 상수로 가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반면에, 그럼 발산이라는 건 뭐냐?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발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발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지? 그것도 물론 발산이긴 한데 발산의 전부는 그게 아닙니다.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말 자체를 퍼져나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발산이란 거는 수렴하지 않는 전부를 말해. 자,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n제곱. 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4 집어넣으면 뭐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져 가잖아, 그지? 요랬을 때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도 물론 발산이긴 한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세요. 자, 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특징이 뭐냐면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 집어넣었을 때는 플러스 1이고 3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4 집어넣었을 때는 다시 플러스 1이고 왔다 갔다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라는 말은 무한대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커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짝수 번째는 1 되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 되면 그럼 무한 번째는 이건 짝수도 홀수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알 수가 없고, 게다가 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부르고 발산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찍어보면 말이야,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찍어야지.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자, 얘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런 건 수렴이에요, 수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지금 모이지 않기 때문에 발산인 거고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수렴과 발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발산의 정의는 뭡니까? 수렴하지 않는 전부. 됐죠? 자, 요게 이제 수렴과 발산의 정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할 것은 뭐냐 하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데,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여기 칠판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사칙연산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수열의 극한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하라는 거 문제 풀 거거든.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수열의 극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성질을 이용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들어가 있으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다 공부했죠. 그 두 가지 계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일명 사칙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발 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사칙연산은 무슨 소리냐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뭔가 수열의 극한의 사칙연산을 하려면 수렴하는 재료들이 주어져야 돼. 지금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한다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데, 자, 보면 이런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 곱하기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나누기 bn, 이런 것들인데, 지금 an과 bn이 둘 다 수렴한다 할 때는 상수배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수렴하는 것들 가지고서 사칙연산 상수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게다가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있잖아. 사칙연산 상수배라는 결과도 여전히 수렴. 알겠니? 자, 이런 것들이 수열의 극한의 사칙연산, 즉 성질이 담고 있는 유일한 반대. 자,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 해서 이 문자가 n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곳에서 상수의 정의는 뭐냐면 n이 아닌 놈이 다 상수야. n이 아닌 놈. 그럼 여기서 n이 아닌 놈이 c잖아, 그치?
그럼 이 상수는 밖으로 나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이렇게 취해질 수 있고 요 값이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 했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리미트 an이 수렴할 때만 상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 상수 함부로 빼낼 수 없다는 소리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요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때만 리미트를 따로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요게 알파고 베타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는 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an과 bn이 각각 수렴할 때만 리미트를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돼서 약 알파 곱하기 베타로 여전히 수렴하고 얘도 마찬가지요. 리미트 an 나누기 리미트 bn이 돼서 요거는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자, 이게 각각 수렴할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요 절대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에 얘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밑에 베타가 사실은 0이 아니다라는 거고 반드시 이 노란색이 있어야만 쓸 수가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bn이 0이 아니다 이 말이 딱 따라붙어 있는데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나? 요 베타가 요게 이제 극한 값이니까 요거가 0이 아니다는 걸 이해가 간단 말이야.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bn이 0이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의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럼 네모치고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n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 뭐 1, 뭐 그 다음에 뭐 0,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 치고 bn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4, 2, 뭐 1, 뭐 이렇게 하는 수열이라 치면 말이야. 지금 중요한 게 이거 나누기 이거 지금 요거분의 요거를 an 나누기 bn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요런 거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보면 말이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2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본다는 거야. 두 번째 항도 뭐 2분의 1로, 세 번째 항은 0이라고 보면 돼. 이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분모가 0인 놈은 존재하지 않을 거지. 이런 분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이 네 번째 항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네 번째 항이 존재하지 않는 수열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지? 그러니 이 분모에 깔리는 이 수열 있잖아. 이 수열분의 이 수열을 새로운 수열로 보고 그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게 수열의 극한인데 분모에 깔리는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번째 항까지 단 하나의 0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처럼 이 네 번째 항이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이거분의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본 요놈 입장에서 이 네 번째 항 이게 정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에 깔려있는 놈은 첫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단 하나의 0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요 말이라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렇게 사칙연산은 반드시 수렴하는 것들이 나한테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사칙연산을 하려면 수렴하는 재료가 주어져야지만 사칙연산으로 어떤 그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 상수배 무조건 수렴해. 그러면 발산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요, 발산 더하기 발산 결과가 뭐예요? 대답해봐. 지금 발산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 여기 발산 더하기 발산이 발산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 그렇잖아. 발산 더하기 발산이 발산이라면 여기 나와 있었겠지. 없잖아. 무슨 말이야?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와, 선생님, 무한히 커져나가는 거랑 무한히 커져나가는 거 더하면요 무한히 커져나가는 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발산 더하기 발산이 수렴이 돼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발산은 커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동 발산이라는 거 알지?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면 이거 발산이야. 그럼 만약에 AN이 이거라고 쳐봐. 그럼 BN은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봐. 이거 둘 다 보면 각각은 발산 맞지? 근데 두 개를 한번 더해 내려봐. 이거 두 개 더하면 0, 0, 0, 0. 두 개를 더해 내리니까 수렴돼 버리지. 혹은 곱해 내려봐.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곱해도 수렴이지. 그러니까
발산 더하기 발산이 뭐가 되느냐? 발산 곱하기 발산이 뭐가 되느냐는 예측할 수가 없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론적으로 딱 찍어 이야기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만 딱 수렴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써놓은 거라고. 두 가지 의미. 자, 일단 첫 번째, 극한의 사칙연산은 수렴하는 것들을 재료로 해서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두 번째, 수렴끼리의 사칙연산만 반드시 수렴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딱 녹아있는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되시겠지? 자, 극한의 성질이란 건 그런 거다라는 거. 자, 이제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사칙연산 계산을 해 나갈 거다 했고, 예고한 대로 극한의 계산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다. 요 사칙연산을 이용한 계산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냐면요, 대소관계,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죠. 자, 일명 극한의 대소관계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데, 샌드위치 정리. 자,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리미트가 등장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등식이 등장했다. 극한 문제. 10중 8구 무조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등식이 등장하는 극한 문제 나오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만 성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도.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게. AN보다 BN이 크고, 자, 물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수렴합니다.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수렴을 해요. 요 과정 하겠습니다. AN보다 BN이 여기 지금 등호가 여기 등호 요렇게 괄호를 내가 쳐놓을게요. 괄호.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요거는 요렇게 된다. 여기는 별표를 칠게. 자, 여기 등호는 괄호를 선생님이 쳐놨고 여기 등호는 별표를 쳐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괄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근데 얘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이게 참이 된단 말이야. 과거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요, 여기 등호 빼놓은 걸 기억, 니은, 디귿, 니은쯤에 넣어놓은 적이 있었어. 틀린 말이 됐던 거지. 여기 등호 빠지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뭐 n분의 1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딱 이렇게 보죠. 1 빼기 n분의 1이라고 할게. 자, 그다음 Bn은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AN 이놈은 1에서 n분의 1을 뺀 것이고 Bn은 1에다가 n분의 1을 더했잖아. 나중에 이제 저거 극한을 취할 때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제 무한대는 일단 부호상으로는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1에다가 양수를 뺐고 얘는 1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분명히 Bn이 더 커. 같지도 않다고, 더 크다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리미트를 한번 취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을 한번 취해보면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서 극한값 1 되죠. 얘도 n이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서 극한값 1이 됩니다. 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AN, BN만을 비교했을 때는 BN이 더 큰데 극한을 취하니까 두 개가 같은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로부터 리미트 취하면 여기는 반드시 등호가 생겨야 돼요. 저 등호 없으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 다 봤으니까 지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사실을 힘입어 샌드위치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AN보다 예를 들어서 CN이 이렇게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동일한 만약에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 요것도 알파로 가야만 한다. 요게 참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져 나가는데 양쪽에 있는 이 두 놈이 반드시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이게 보전 안 돼. 알겠니?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가고 얘가 2로 가면 선생님 얘가 1로 수렴하고요 얘가 2로 수렴하면 CN도 그 중간에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지. 진동 발생할 수 있잖아. 1과 2를 왔다 갔다 1.1, 1.2, 1.1, 1.2, 1.1, 1.1을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 될 수도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하고 요놈은 반드시 같은 값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걸 힘입어 얘를 갖다가 살짝 보여주기만 하면 AN
cn, bn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리미트를 딱 취하면 맞지? 리미트를 취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등호 생겨야 된다 했잖아. 무조건 등호 생긴다. 그 상태에서 an하고 bn의 극한값 다 알파로 간대. 얘 알파로 가고요. 얘도 알파로 간대요. 그럼 중간에 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되겠니? 자, 요런 걸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고, 극한의 계산의 양대 300의 사칙연산으로 수렴하는 것들 가지고 사칙연산하는 문제, 그리고 부등식을 갖다가 동반한 문제, 이 두 가지만 극한의 계산에서 등장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칙연산과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를 대표로 하는 부등식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이제 부정형이라는 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거.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부정형을 한번 보면 말이야. 우리가 앞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 사칙연산으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꼬라지들은 수렴하는 값들 가지고 사칙연산을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지? 부정형이라는 건 바로바로 해결을 못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걸 잘 보시면 무한대 발산하고 이것도 무한대도 발산하잖아, 그지? 그럼 발산하는 게 발산은 예측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바로 보자마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부정형, 정할 수가 없는 형태 이런 뜻이야.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물론 부정형은 여러분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이게 0 아닙니다. 이것도 부정형인데 발산 빼기 발산이니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부정형은 또 있죠. 0분의 0꼴. 이걸 0분의 0꼴이라고 원래는 읽으면 안 되는데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0분의 0꼴이라고 일단 이야기할게 그냥. 이것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꼴이잖아요. 왜? 수렴 나누기 수렴이긴 한데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분모가 0 안 되는 것들만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럼 얘도 부정형인데 얘는 왜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느냐면 쟤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특화되어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 왜 배웁니까? 그 다음 단원이 미분법을 공부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극한에서 무지무지 강조되는 꼴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거 두 개를 대표적으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든 나오면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변형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얘들을 변형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은 리미트를 전부 따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성질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변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변형의 목적이야.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변형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요 얘는 변형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려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또 변형을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자,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변형하는 최종 목적은 변형을 하게 되면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형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클 때, 이건 이제 차수 개념이야, 차수. 그 다음에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가 같을 때, 오히려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클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바로 2번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기본적인 예로 갈게. 자, 분자 분모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분자가 더 크면 얘를 3차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뭐 요거는 2n의 제곱 플러스 3n. 자, 요거는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의 제곱 플러스 3n 분의 3n의 제곱 플러스 4n 뭐 이렇게 놓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분모가 더 커야 되니까 요거는 분자가 더 커야 잘못 썼네. 요거는 분자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 예? 자, 얘는 분모가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2n제곱 플러스 3n 분의 3n의 세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오늘 조금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서술형 이런 걸 대비할 때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어떤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객관식으로 풀 때는 앞으로 절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 나누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바로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전수할 거니까 객관식 풀이랑 서술형 풀이랑 좀 차이를 둬야 돼. 서술형은 평생 여러분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잖아. 왜? 생각해봐. 수능에 서술형 나와? 안 나오지. 내신에 딱 한 번 나오지. 그 한 번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푼다. 미친 짓이야. 그렇게 풀면 안 돼. 서술형은 딱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되는 거야. 서술형 나왔을 때나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야. 자, 그럼 봐. 분모의 최고차원이라 하면 뭐냐? 요거. 자, 저거를 좀 정의를 잘해야 돼. 다항 함수는 차수라는 게 있잖아. 다항 함수는 분명히 차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저 뒤에 분명히 뭐가 따라 나오냐면 등비수열이 따라 나와. 등비수열. 근데 이 등비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지수함수란 말이야. 지수함수란 거는 차수가 없어. 차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모의 최고창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다항 함수든 지수함수든 n을 갖다가 1, 2, 3, 4를 이렇게 늘려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그지? n을 갖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점점 크게 늘려갈 거 아니야. 그때 나중에 n이 무지 커졌을 때 분모를 주도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2차하고 1차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n이 점점 커지면 2차에 의해서 커져가는 속도가 1차에 의해서 커져가는 속도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그건 n 값이 커져감에 따라서 더 격차가 커지겠지. 나중에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2차에 있는 놈은 무지 영향력이 커져 있고 1차에 있는 놈은 존재감이 상실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최종적으로 무지 영향력이 커지는 놈, 제일 그 밑에 있는 놈에서 n이 커져갈수록 주도하는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큰 놈 있잖아. 알겠지? n이 커져가면서 나중에 가장 커질 놈, 분모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놈, 그 놈을 최고창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봐라. n이 무지 커져가면 n세제곱, n제곱 비교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커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테니까 나중에 n이 무지 커지면 얘는 무지 큰 영향을 끼칠 거고 얘는 존재감이 얘에 비해서는 상실돼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분모의 최고창이 얘죠. n세제곱이죠. 얘로 분모 분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 n세제곱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요거는 n세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3이 되고, 요거는 n세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n제곱분의 1이 돼서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이렇게 변형하는 목적이 변형하고 나면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이 된다 했어. 자, 보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으로 바뀌었죠.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이게 목적인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만 얘는 2분의 빵 해서 빵이 된다는 걸 알지. 됐니? 이거를 잘못 봤다. 잠깐만. 선생님, 요거를 그냥 고칠게. 미안. 요거 이게 아까 했던 게 맞는데, 이걸 그냥 고칠게. 요거 지금 분모가 더 큰 거죠. 분모. 요거는 이제 분자가 더 큰 거고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보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얘는 이제 빵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분모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모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봐서 우리는 파악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분수값이 있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가면,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가면, 그 분수 자체는 점점 작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사실은, 분모가 차수가 분자보다 크면 이건 계산 안 해보고도 그냥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봐봐.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얘는 계산 안 해봐도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계산 느끼는 방법은, 자, 분모의 최고차항 보세요. n제곱이 n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죠.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세요. 자, 요거 n제곱으로 나누면 2, 요거는 n분의 3, 요거는 3n, 요거는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4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갈지라도 얘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이유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으로 바꾸기 위함이고, 이때 분자, 분모, 차수가 어느 쪽이 더 높냐에 따라서 만약에 위쪽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밑에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왜 중요하냐?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 분자의 최고차항이 차수가 같죠? 그럼 n제곱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2. 그 다음에 요거는 n분의 3. 요거는 3. 요거는 n분의 4.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되고, 오로지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만, 자, 잘 봐. 분모와 분자, 차수 같을 때만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만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수렴 값이 최고차 개수 비랑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제일 앞에 있는 차수, 앞에 있는 개수들 있지. 차수 2차, 2차 앞에 있는 개수들 있지. 2차 개수, 2차 개수. 그놈들의 비율, 요 2분의 3이라는 것이 결국 극한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되겠니? 자,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전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이런 풀이 방법은 뭐냐? 서술형 나왔을 때나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객관식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금부터 전달하니까 잘 들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니까 말이야, 뭘 느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 있잖아.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 걔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최후를 0으로 맞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치다가 얘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3차였잖아. 그러면 얘보다 차수가 낮은 얘라든지 얘는 최후에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여기도 보세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였잖아. 2차보다 차수가 낮은 얘나 얘 두 개 보세요. 이 두 개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도 보세요. 2차보다 차수가 낮은 얘하고 얘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후에 하여튼 최후가 0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 낮은 놈은 어차피 0으로 갈 놈이니 여기서 그냥 아예 제껴버리게. 여기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런 다음에 바로 2분의 3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n제곱 약분될 거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거보다 차수가 낮은 놈, 얘 제끼면 이거분의 이거 해보겠어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 2분의 3 n이 남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잖아. 자, 얘도 보세요. 3차보다 낮은 거 제낀다는 게 0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0으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0 아닙니까? 자, 밑에는 점점 커지고 위에는 점점 작아지면 분수 전체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죠.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지고요. 분모가 커지면 또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기억하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앞으로 객관식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 낮은 놈들 미리 제낀다야. 소수령에 따라 이렇게 쓰고,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차수 낮은 놈들 미리 제껴버린다야. 기억해?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다항식 꼴이 나오면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을 묶어낸다 돼 있어요. 자,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묶어낸다 이딴 거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치면 분명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일단 극한의 시작을 무한대를 넣어보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다항식이야. 그러면 n제곱을 밖으로, 최고차항을 밖으로 묶어내라고 되어 있잖아. n제곱 묶어내고 써보자. 얘는 1, 얘는 n분의 1, 얘는 n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 n제곱을 묶어내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요 괄호는 1로 가는데 얘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무한대 곱하기 1 해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자, 생각해봐라 얘들아. 이게 함수로 따지면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리고 2차 개수가 이게 1이니까 양수잖아. 그럼 분명히 아래로 이렇게 볼록일 텐데 n이 어디로 가고 있니? 무지무지 오른쪽 멀리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렇게 꾸준하게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2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만 생각해봐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솟아오르니까 무한대로 간다. 이거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이딴 짓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이게 1번은 그냥 알아봐 놓자 시험에 거의 나오질 않는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의 결정적인 문제 출제 방향은요, 루트가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꼴. 자, 2번을 잘 보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바로 예를 갈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뭐 여기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자, 요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꼬라지야. 알겠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루트가 나오는 꼴 반드시 출제된다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루트가 나오는 꼴은 뭐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변형 방법이란 거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꼬라지가 되는데, 얘 유리화 하게 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일단 분모가 1이 있는 상태에서 유리화라는 건 루트를 벗기라는 이야기니까 분모 분자에 여기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놈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뭐에도 곱해야죠.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잖아. 분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야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지? 자, 요렇게 일단 해놓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요거 그대로 쓰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더하기 n이고요. 자, 분자는 한 번은 빼기고 한 번은 더하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이죠. 자,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벗겨져서 요만큼만 살아남을 거고, 요 놈을 제곱하게 되면 요 n제곱이 될 거니까요. 자, 이 동그라미 이 친구에서 n제곱 빼면 여기는 2n 플러스 3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두 개 지금 계산한 게 이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거지. 자, 이랬더니만 n을 무한대로 같이 집어넣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이런 꼴이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니? 분모의 최고점으로 분모 문자 나누는 거는 서술형이라 쓰고, 자, 이제 바로 한번 가본다. 분모 최고점보다 차수 낮은 거 제끼라고 했잖아, 그지? 가본다 바로. 자, 대답해봐. 여기는 이 분모 최고창이 n의 몇 차야? 1차지. 왜? 1차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2차가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안에서 2차가 최고창이지만 사실은 이 2차가 루트를 벗어나면 1차인 거니까, 그지? 분모의 최고창이 1차야, 1차. 맞죠?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하자. 최고창이 1차면 1차보다 낮은 놈들 다 제끼란 소리네. 상수, 그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루트 밖에서 1차인 놈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2차가 된단 말이야. 그럼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낮은 놈을 제껴줘야 된다고.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낮은 거 다 제껴. 루트 바깥쪽에서는 1차보다 낮은 것만 제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나오면서 n으로 나올 거잖아. n. 요거랑 더하면 2n 될 거 아니야? 2n분의 2n이니까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 되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선생님이 이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서술형 방법이니까 서술형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서술형 대비해서 몇 개를 이제 서술형식으로 풀어볼 건데 대다수는 서술형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풀어나갈 거야. 그럼 잘 봐. 이거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요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좀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요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잖아, 그치? 어떻게? 자, 잘 봐. 루트. 여기는 요놈은, 자, 3, 요거는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는, 자, 2차하고 1차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보는 거야. 뭐를 완전 제곱해야 n제곱 플러스 2n 따위가 나오느냐. 당연히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수는 1이니까요.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줘야 요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빼기 n 이렇게 써놨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 돈으로 따지면 이해가 더 잘 되겠네. 우리가 돈이 수백억, 뭐 수천억 있으면 너무너무 많은 거잖아. 그거보다 더 우주만큼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해 뭐 이 정도. 그거보다 더 많고 지금도 계속 커져가는 게 무한대야. 그러니까 돈이 우주만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어요.
그럼 이 밑줄 친 거 이거 무지무지 우주만큼 커져 있죠. 제곱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만큼 돈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더하기 2원 있잖아요. 2원. 저거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존재야. 우주만큼 커져 있는데 재산에 2원 표시가 나겠냐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 2가 그냥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 극한의 개념인 거야. 우주만큼 커져 있으니까. 그러면 2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거 루트를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된다. 요게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푼 거야. 알겠지? 오케이. 저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볼로 고쳐서 바로 답을 내는 방법도 좀 연습을 해두고 이따가 선생님 문제 풀 때 조방법을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소수형을 갖다가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소수형 방법 말고 객관식에서는 반드시 후자에 설명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들을 써 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왜? 소수형은 평생에 단 한 번, 두 번 시험 볼까 말까야. 그지? 그걸 위해서 모든 문제를 소수형으로 연습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야. 아시겠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마지막 개념 정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자, 요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개념 정리 마치고 문제를 쭉 풀어갈 건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요. 자, 먼저 이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이런 거죠,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1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여기는 요 수열 일반항 자리에 등비 수열이 온 경우를 우리는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요 n 밑에 있는 얘를 갖다 이게 이제 지수 형태죠? 지수 형태. n 밑에 있는 요 밑이라고 그러죠. 요 동그라미 친 요 밑이 지금처럼 만약에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이제 반드시 범위를 갖다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밑이. 지수의 밑이. 지수 형태의 밑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범위 나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살짝 느껴보면 말이야. 여기는 이놈이 1보다 큰 수가 왔다고 생각해요. A1이 일단 0이 아닌 상태야. A1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자, R이 1보다 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돼? R이 1보다 크면 2의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제곱 생각해봐요. 발산하죠? 자, 그럼 만약에 R이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1의 무한대제곱은 그냥 1 되는 거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2분의 1이나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이런 것들 여기가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들 따위가 오면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그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잖아. 그치?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어찌됐건 간에 값이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죠. 자, 조금만 예를 들어봐도 여기 있는 요놈이 무슨 값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범위를 나눠야 되는 이유야. 이게 이제 확률 통계로 이야기하자면 뭐 분류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있는 요 R이 문자가 등장했을 때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뭐 이건 R1일 때랑 R-1일 때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요. 첫째 항이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요 자리에 2나 마이너스 2가 오면 발산하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가 R이 빼기 1에서 1 사이인 경우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따위가 왔다 생각해봐. 거듭 제곱하면 이건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이 분명히 1의 거듭 제곱은 무한대 제곱은 1로 가니까 얘는 첫째 항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위에 있는 놈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진동 발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무지무지 중요한 사실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경우를 보세요.
이런 경우만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경우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쓴 게 뭡니까? 등비 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이에요. 자, 중요한 건 나다. 자, 등비 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은, 자, 이거를 R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공비라고 기억합시다. 이 자리가 공비 자리 아닙니까? 공비가, 자, 요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요. 자, 이거 1일 때도 된다는 거, 요거를 강조하겠습니다. 등호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1일 때도 수렴합니다. 아시겠지? 반드시 요거 1 들어가야 됩니다. 공비가 빼기 1에서 1 사이고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요거는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잖아.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돼.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라고 쳐봐.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가는 게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0에다가 공비를 계속 곱해봤자 계속 빵빵빵빵만 나올 거 아닙니까? 수렴이에요. 따라서 이거 말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첫째 항이 0일 때 이거 빼먹으면 끝장납니다. 자, 요게 바로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고요.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1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째 항이 0이다. 혹은 공비가 빼기 1에서 1 사이인데 1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야. 자, 지수 형태의 밑이 문자일 때는 이렇고, 두 번째, 요거는 이런 거죠. 밑이 문자가 아닐 때는, 밑이 문자가 아닐 때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런 게 있다. 시작. 여기는 보니까 밑이 전부 어떻습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와있죠. 이거는 네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할 때의 방법들 있지. 그 방법을 그대로 써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 그냥 밑이 문자가 아닐 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 밑이 문자일 때만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지? 자,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고를 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했잖아. 근데 지수는 차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 n이 무지무지 커져 나갈 때 분모를 주도하면서 다른 놈들은 잊혀질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왔다 갔다 변화하는 놈이 주도권을 잡는 놈이 최고창의 역할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봐. 2의 n제곱이 있고 요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있다. 그지?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겠어? 자, 숫자는 2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지만 마이너스 3이 잡는다고 주도권을. 왜? 절대값이 크기 때문이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절대값 취하면 3이잖아. 그지? 이 두 놈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놈이 항상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차이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은 자 봐봐라. 1제곱 하면 마삼, 2제곱 하면 9, 3제곱 하면 마이너스 27. 폭이 왔다 갔다가 크잖아. 그지? 2의 n제곱보다. 이게 나중에 n이 커졌을 때 주도한다는 말의 의미야. 그래서 지수일 때는 최고창이라고 표현도 안 한다. 이 지수는 그냥 마음속으로 최고창이 밑에 절대값이 클수록 최고창이야. 그러면 요 둘 중에서 누가 최고창이야? 얘지. 그러면 얘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잘 봐.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눠볼게. 얘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거든. 2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거를 한꺼번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 가야 돼. 자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남고요. 자 요거는 2 곱하기 자 요거 좀 조심해야지. 봐 2 곱하기 이걸 2 곱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걸 2의 n제곱으로 쓰게 돼. 자 요거는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이 놈은 거듭제곱 할수록 절대값이 더 작아집니다. 0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근데 저것도 소수령 때 저렇게 하는 거고요. 객관식일 때 자, 다시 떠올려봐. 분모의 최고창보다 차수 낮은 거 아예 그냥 0으로 갈 거니까 미리 제끼라 했어. 그럼 얘가 절대값이 2보다 더 크잖아. 그럼 얘보다 차수가 낮은 이런 것들 미리 제끼란 말이야. 이렇게 미리 제껴버려. 그럼 남는 게 요거분에 요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겠지? 이거는 소수령 프리걸. 오케이.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지수 형태의 밑이 문자일 때는 반드시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 왜?
이 범위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치 문자가 없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그냥 다이렉트로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해도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지수일 때는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최고차항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연습하는데요. 자, 뭐냐면 자, 이런 이제 범위를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다뤄야 될 게 뭐 하나가 있는데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지? 요게 예를 들어서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x에 뭐 여기 n 플러스 뭐 여기는 분의 요거는 x에 2n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x 플러스 뭐 3 이렇게 돼 있다 싶죠.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fx가 지금 어떤 함수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극한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지수 형태가 막 등장하니까 아하 그 지수 형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뭔가 등비수열의 극한과 관계가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때 막 머릿속을 떠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야? 요 n 밑에 있는 밑이죠. 밑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범위를 나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있잖아.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하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x가 1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x 값에 따라서 요 fx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구간별 함수 있잖아. 요 구간에서는 이런 함수고 저 구간에서는 이런 함수가 달라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극한으로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네가 이 극한을 통해서 이 구간별로 함수를 다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 가봅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자 1이라는 거는 자 잘 봐. 여기서 처리하는 거 잘 봐야 돼. 1이라는 거는 굳이 옆에 있다면 1의 n제곱 얘도 옆에 있다면 1의 n제곱 얘도 옆에 있다면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요놈의 절대값과 여기는 요놈의 절대값을 비교했는데 둘 중에 절대값 x 쪽이 더 크대.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 했니? 지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최고차이가 있잖아. 그럼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오히려 1의 거듭제곱을 포함하고 이런 놈들 다 제끼라고. 제끼고 제끼면 결국 요거분에 요거만 남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제끼고 요거분에 요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다고 배웠어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요때는 x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 n-1제곱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고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거 1보다 작을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보다 x가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요때는 오히려 x를 포함하고 있는 이놈이 0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된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따위 생각해. 그럼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이런 거 다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요때는 오히려 얘가 0으로 가니까요 남는 게 이거분의 이게 남는 거죠. 그럼 써보면 1분의 x 플러스 3이니까 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1의 무한대제곱은 어차피 1입니다. 이것도 1이고요. 자 그럼 조심해서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중간에 더하기는 또 노란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더하기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 5가 되나요? 일단은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있는 요 놈은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마이너스 1에 얘 있잖아. 얘는 무조건 홀수죠. 홀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놈은 분명히 마이너스 1을 n자리에 요 x자리에 넣었을 때 무조건 이 전체의 결과는 빼기 1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이 분모가 달라져 버리죠. n이 만약에 짝수면 얘가 플러스 1 되고 n이 만약에 홀수면 얘가 마이너스 1 될 거 아닙니까? 왜? x 대신에 빼기 1을 넣을 거니까. 그때마다 분모는 2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와 같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fx가 가질 수 있는 함수들이 달라진다는 걸 느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범위에서 이 함수들 혹은 함수 값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 특강의 문제가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겠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단 수렴 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뭐 요렇게 해서 뭐 요 정도 하게 되면 극한의 개념 정리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한번 쫙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꼭 좀 자세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시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